안녕하세요. 저는 교토대학교에서 야생 야쿠시마 원숭이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보윤이라고 합니다. 한 무리에서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관찰을 하면서 그 원숭이들이 어미가 아닌 다른 원숭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야쿠시마 원숭이가 되어가는지, 그 야쿠시마 원숭이만의 그 사회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습해 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원숭이들이 있는 무리를 일단 찾기 시작하고요. 그 원숭이들을 발견하면 이제 그날 관찰을 해야 하는 새끼 원숭이들을 추리고, 그 원숭이들을 한 마리당 2시간 정도씩 이제 돌아가면서 어미랑 새끼 페어로 해서 같이 관찰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관찰해야 하는 행동은 사회 행동인 경우가 많아서 그 새끼가 어미가 아닌 다른 원숭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루밍을 하는지, 아니면 안거나 뭐 만지거나 하는 핸들링을 하는지, 아니면 새끼가 그 원숭이에게 다가가는지 피하는지, 이런 류의 사회 행동들을 주로 메모하거나 영상으로 찍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숭이들은 이제 사실 먹는 행동이 가장 긴 것 같기도 하고, 쉬거나 먹거나 하는 행동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인 것 같고요. 이제 나무에서 먹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찾아 먹는다거나 이파리를 뜯는다거나, 이제 지상에 내려와 있을 때는 이제 숨어 있는 곤충을 잡는다거나, 여름에는 특히 그렇고, 그다음에 쉴 때는 모여서, 특히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친한 원숭이들끼리 모여서 그루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때로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드물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 무리에 성인 암컷이 많고 또 성인 수컷도 많은 수가 있어서, 새끼가 태어나면 사실 이 새끼들은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 엄마와 그 자식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엄마가 순위가 높으면 자식들도 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느낌이고요. 엄마 다음에 이제 큰언니 다음에 작은언니, 이런 식으로 엄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힘이 없어지고 이제 성내기도 힘든 나이가 되고 하게 되면 딸이 엄마보다 순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슬프게도 했다가 또 기쁘게도 했다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쇼고라는 새끼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얘기예요. 원숭이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한 2km 정도 이상을 이동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길을 잃었어요, 쇼고가. 이제 당황해서 도망가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 새끼를 챙겨서 빠르게 이동하는 건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쇼고랑 엄마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쇼고는 이제 자기 누나를 따라서 가게 돼요. 쇼고가 중간에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혼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무리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 쇼고가 그 찾는 와중에 무리가 전부 다 어딘가로 가버리고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쇼고가. 아직 엄마 젖을 먹을 나이였기 때문에 5개월 정도면, 그래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 있던 연구자도 이 정도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약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려고 할 때 무리를 저 위에서 발견을 했는데, 벌써 낯익은 원숭이가 엄마 뒤에 찰싹 달라붙어서 있는 거죠. 근데 몰골이 아니었어요. 까만 원숭이 털이 다 새하얘지고 이제 한동안 그루밍을 받지 않아서인지 약간 좀 해지고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마 등에 팔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제 저는 놓치면 안 될 부분은 당연히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도 사람처럼 자극에 예민한 이제 생물이고, 사람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긴장하거나 경계하거나 위협을 받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존중하려고 애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따도 그 데이터가 진짜 가치가 있는 데이터인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원숭이들의 행동을 보고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인간의 관점을 이제 투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뭐 서로 잡아 끌고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행동들이 왜 이렇게 거칠게 하지?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됐는데 나중에 계속 원숭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냥 어떤 공격이나 거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구나.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루밍을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를 알아가면서 이제 원숭이들의 행동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제 원숭이들한테 맞춰서 내가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때 연구자로서 조금 성장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기는 하죠.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일단 저도 그런 어린이였거든요. 저도 자연을 좋아하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관찰하고 이제 관찰 일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런 경험을 전혀 이제 가까이서 하지 않았는데도 어린 시절에 했던 산에 와서 봤던 동식물들에 대한 기억 이걸로 다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원 때 하게 돼서 했는데 동식물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걸 키워서 연구자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미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기본 소양은 갖추시지 않았나 할 거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